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 안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그러면서 대표님은 땅을 도대체 그 땅 중개도 하느냐, 그리고 땅을 구하면 어디서 어떻게 구하느냐, 그리고 혹시 부동산에 가서 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부동산에 가끔씩 들립니다. 들려서 여러가지 정보라든지 그 지역의 그 주변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들리는데, 부동산에서 땅을 좀 구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토지는 좀 제가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싸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땅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땅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토지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또 어떻게 알고서 전화를 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토지를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전화를 옵니다. 이런 토지를 좀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주시는 토지들이 제 마음에 그렇게 쏙 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너무 높게 책정해서 팔아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땅들은 제가 취급하기 어렵고요. 저는 사실은 중개 갖고 돈을 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중개는 아무리 중개 갖고는요, 그냥 대기업 연봉 정도 떨어지고 조금 많이 남들보다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투자로 제가 직접 좋은 땅이 있으면 직접 삽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대출로 사든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같이 사는 그런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도 또 잘 됐습니다. 생각 이외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도 많이 나고 했던 부분들인데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제가 저 땅을 고르는 것은 저는 늘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디 저기 오지에 있는 땅이나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땅이나 이런 땅은 절대로 안 하고요. 그리고 2차선에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땅, 이런 땅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2차선에 딱 붙어 있거나 4차선에 붙어 있거나 또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이슈가 있어야 되고 그 주변 상황을 나름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좀 까다로운 조건들 속에서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땅 구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땅, 정말로 엄청나게 좋으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싼 그런 땅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제가 저에게 연락 미리 해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눈여겨봤다가 이런 땅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사시죠. 아니면 이런 땅 사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다가 이런 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하면 그냥 나가버립니다. 금방. 네, 그래서 그냥 좋은 땅 나오면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제가 원하는 땅들 이런 게 나오면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또는 직접 뛰어듭니다. 직접 그 지역에 가가지고요, 이장님도 만나고 그 지방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직접 찾아가지고서 싼 땅들, 또 좋은 땅들, 내가 원하는 땅들을 직접 찾아서 연결시키기도 하고 저도 사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왜 심층 분석을 드린다고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주는 최대 수혜지 바로 안성입니다. 이 안성에 무려 4개의 IC가 생긴다고 했는데요. IC가 생기는 곳에는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IC가 생긴 주변은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안성에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있죠. 이 고속도로에 보면 안성 IC가 있습니다. 네, 여기죠. 이 안성 IC가 있는 이 주변에 가보면요, 여기에 스타필드가 생기잖아요. 여기 있죠. 스타필드 예정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내년에 이제 이게 완공이라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스타필드는요, 일산 고양 있죠. 고양과 그리고 하남 있죠. 하남의 스타필드 2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그 정도로 크게 들어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안성 IC지만 사실 이 IC는 누가 다 사용하냐면 여기 경계선이거든요. 안성에. 여기도 평택입니다. 평택 사람들이 더 많겠죠. 평택대학교도 있고요. 여기 다 지금 뭐 아파트 지역이고 다 평택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다 나오지, 안성 사람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안성 IC입니다. 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IC가 생긴 곳은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평택에서 제천으로 가는 그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요거죠. 네, 요거 타고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남한성 IC가 있습니다. 이 남한성 IC가 있는데 이 남한성 IC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제2산업단지, 3산업단지,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요 아래로 제4산업단지까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 여기 있죠? 예, 3산업단지 이 아래로 여기 있죠.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4산업단지, 그리고 이쪽에 중소기업, 뭐 기계화 단지, 중소기업 산업단지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KCC, 굉장히 크더라고요. 가봤더니. 다양하게 여기 남한성 IC가 생길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 보면 남한성 IC가 생기는 바로 근처에 사면 땅을 사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이 생겨요. 남한성 IC 바로 아래 보시면은 한국도로공사 있죠. 여기는 꽉 막혀 있어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리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거 바로 딱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데는 진짜 어디 고립되어 있는 거죠.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서 고속도로 아래 이게 굴 뚫린 이런 조그마한 도로를 통해서 나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땅들은 잘못 사면은 묶여버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진짜 뭐 개발을 한다든지 상업시설을 만든다든지 하기가 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의 혜택에 출발한 여기 교차로를 지나서 여기서부터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는 여러가지 뭐 주유소부터 시작해서 김삿갓도 있네요. 카페, 정거장 뭐 이런 다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질 거예요. 여기 비쌀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여기는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고속도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제2공단, 제3공단 이런 공단들이 바로 이 남한성 IC를 통해서 수출도 하고요. 뭐 국내로 물류로 이송도 하고 하겠지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거래처로 나가기도 하는 그런 최대 수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IC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변의 땅값은 당연히 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성 IC나 남한성 IC를 봤어요. 그렇다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생기는 최대 수혜지가 안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왜 안성이라고 자꾸 말을 하냐면요. 용인도 물론 수혜지입니다. 이렇게 용인에도 모현 IC, 오포 IC, 원삼 IC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성보다는 땅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특히나 원삼 IC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져 있어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모양이 SK 하이닉스 모양인데요. 이렇게 이제 수용되어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원삼 IC가 이렇게 생기면서 요 인터체인지가 되겠죠. 생기면서 이렇게 SK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 같으면 이쪽으로 다 절대농지고 하천으로 가로막혀 있고 이쪽은 다 수용지고 이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다 산자락입니다. 이쪽에 거의 별로 쓸 수 있는 땅들이 별로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용인 SK 하이닉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용인시청보다도요, 이쪽에 용인시청보다도 안성시청이 더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용인 하이닉스가 위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성으로 보면 이 끝자락 바로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가현리하고요, 이까지 거리가 사실상 몇 미터냐면 직선거리로 3.2km 밖에 안 돼요. 여기서. 네. 이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게 57번 국도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 57번 국도 라인에서 이 북가현리까지 3점 몇 킬로잖아요. 근데 고삼저수지까지 해봤자 6, 7km 밖에 직선거리로 되지 않는 거리란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벌써 그래서 여기서부터요. 여기가 램프 이제 교차로인데요. 아, 여기 거기가 아니군요. 어디더라? 근데 여기가 고3 저수지면은 서삼초등학교를 지나서 여기입니다. 여기에 램프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4차로가 벌써 공사가 진행이 돼서 내년이면 완공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 쭉 내려가 가지고요. 이게 시청으로, 안성시청으로 내려가는 라인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네. 여기 보면 안성시청, 여기가 시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네. 네,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수혜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안성이 가깝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과 여기서 뭐 한 6km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 고3 저수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관광특구로 개발이 되면서 여기는 10만 평 가까이가 지금 다우드기 휴게소가 생깁니다. 여기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랜드마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휴게소가 무려 10만 평이나 되면서 이 휴게소가요. 그리고서 이 휴게소에는 스마트 IC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진출입이 가능한 IC입니다. IC도 되고 휴게소도 되고 그리고 고3 저수지 수변이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수려하게 다 보입니다. 정말 멋지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삼원리 쪽에 이쪽에 생기면서요. 그러면서 여기가 램프가 생기면서 여기 수변을 따라서 4차선 도로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램프가 됩니다. 네, 여기가 램프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도 또 자세히 보면 램프가 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여기는 네,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이 도로를 따라서 가보다 보면 여기에 삼성이 사놓은 땅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삼성이 사놓은 땅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쳐볼까요? 네. 주소를 남풍리 산 15번지 네, 남풍리 산 15번지 하면 삼성이 사놓은 땅이 표시가 됩니다. 네, 이게 삼성이 사놓은 땅입니다. 이렇게 큽니다. 네, 이게 무려 35만 평이 단일번지 남풍리 산 15번지만 치면 이게 35만 평이고 이 중간 구멍 난 것들은 다 필지로 이 다 삼성 필지입니다. 안에 이거는 이종 지구단위 계획해서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금 되어 있고 공사가 벌써 한참 진행돼서 여기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예 감시 카메라 같은 거 있고 못 들어가게 철문으로 다 막아놨고요. 여기까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제는 굉장히 경비가 삼엄합니다. 과연 이곳에 뭐가 세워질까요? 네, 그동안 10년 이상 여기에 가만히 갖고 놔두었다가 지금부터 개발을 사부작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벌이는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이 여기서 사놨지만 이쪽으로 해서 이 도로가 15m, 폭 15m면요. 거의 4차선 도로 정도 됩니다. 그게 토지용 계획을 떼보면요. 빨갛게 해서 양쪽에 도로 라인이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넓이 있죠. 이거 다 삼성이 사놨습니다. 여기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 4차선 도로를 삼성이 여기서부터 1.1km를 다 매입을 해서 이거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것을 매입을 해서 이 땅을 다 매입해서 안성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4차선이 지나가는 이곳 전면 넓이죠. 4차선 넓이 이 넓이를 한번 재볼까요? 이게 다 삼성 땅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무려 250m 정도 되는 이 폭을 다 샀어요. 그래서 여기도 찍어 보면 요게 3,000평이 넘어요. 이거. 네, 이 3,000평 가까이를 이거부터 이 사이 다 삼성이고요. 이거를 다 삼성이 사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에 헬기가 뜨고 삼성 임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쪽에 와서 삼성 직원이 불과 몇 달 전에 지작물 조사를 사진 찍어서 다 갔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곳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40만 평 되는데 불과 여기 우리나라 최대 휴게소라고 하는 게 10만 평 개발합니다. 근데 삼성이 사놓은 게 이게 거의 한 40만 평. 드러낸 것만 40만 평이고요. 곳곳에 안 들어놓은 곳도 있다고들 주변에 얘기는 합니다. 그건 제가 알려진 바는 아니고요. 뭐 얘기들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삼성이 지금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안성이 주목해야 될 게 삼성이 있고 여기에 스마트 휴게소가 있고 고3 저수지 수변이 개발되고 여긴 벌써 4차선이 다 와 있고 그리고 325번과 57번 국도가 만나는 이곳이죠. SK 하이닉스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앞으로 4차선이 여기는 세워지겠죠. 당연히. 네, 여기서 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네. 네, 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성시청에서 보게면 이 위쪽으로 고3 저수지까지는 4차선이 내년에 완공이 다 끝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변 개발이 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4차선이 여기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동화방송대까지 쭉 계획되어 있습니다. 4차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쭉 내려가고요. 그리고 보면 이 축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또 내려가는데 저는 어디를 보냐면 여기 안성맞춤 IC,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라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안성을 지나가면서 4개 나들목이 생긴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이 이 안성맞춤 IC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성맞춤 IC가 사실은 이쪽이 아니고요.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는 여기 중앙대 쪽으로 빠져나가기로 계획이 됐었어요. 중앙대가 네, 요 근처겠죠. 네, 요 있네요. 중앙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라인으로 했다가 경부고속도로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생기는 이유는 경부고속도로와 이 중부고속도로에 여러가지 막히는 현상, 정체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꽉꽉 많이 지금 정체가 되고 막히는데 그 막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성까지는 거의 30분, 안성에서 또 세종까지 그 내려가는데 한 70분이면 전체적으로 다 서울에서 세종까지가 7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안성 구간은, 용인에서 안성 구간은 140km로 달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 현상들, 막히는 현상들을 해소하고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쪽 나가는데 너무 가깝게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이 동안성 쪽으로 가면서 이 축이 동안성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쪽에 안성맞춤으로. 그렇다면은 이쪽에 안성동이죠. 안성시청이 있는 이쪽이 지금 도심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 안성이 이제 2030년까지요 30만 8천 명인가요? 인구 계획을 잡았는데 그 인구 계획 또한 세운 것이 안성이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대충 예상 잡은 게 아니고요. 어떠한 현상, 대기업 유치라든지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발맞춰서 이 안성맞춤 IC가 생겼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중심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절대농지죠. 소위 말하는 생산녹지거든요. 절대 농업진흥구역 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선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아주 도시지역으로 다 지금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렇다면 여기에 종합운동장도 있고요, 보조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이 사거리를 보면요, 이 위쪽에 보면 또 전원주택 단지가요, 너무 3m로 이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다 가봤더니. 여기도 있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뒤쪽으로 보면 안성맞춤 랜드라고요. 이게 작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들어가보면 시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소풍도 오고 놀러도 오고 이러는데요. 컨벤션, 뷔페, 결혼식장도 있고 사계절 썰매장도 있고, 그리고 안성 공연장 있죠. 남사당 공연장, 천문학관, 전체적으로 이게 정말로 야구장도 있네요. 네, 가보면요 정말로 소풍 오기 좋고 아이들하고 놀러 오기 좋은, 진짜 좋은 곳이에요. 이런 곳이 지금 이 동안성 안성맞춤, 여기 나들목이죠. 나오는 이 사거리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딜 가보더라도요, 종합운동장이 끼어 있는 곳이 발전하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외딴 곳으로 쭉 빼놓고서 그냥 아무도 이용 안 하게끔 만들어 놓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요, 이쪽은 거의 대부분 다 주거지역으로 다 형성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요, 이쪽은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안쪽에 이런 쪽에 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발전은 되겠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는 4차선 주변으로 그런 쪽으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거의 한 20분 가까이 돼 가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2부를 또 진행하는데 2부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부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